이재명 대통령이 경로했습니다. 당무 개입이니 선거 중립이니 하는 헛소리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자들 도대체 누구입니까? 멀쩡히 국정 수행 지지율 고공행진 중인 대통령의 사진을 쓰지 말라는 민주당의 해괴망측한 지침. 이게 과연 공당의 정상적인 사고방식입니까? 대통령 마케팅이 뜨거운 선거 현장에서 후보들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이따위 사진 금지령이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경위 파악을 지시하며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의 뜻을 참칭하고 왜곡 전달하며 당내 갈등을 부추기는 세력들 똑똑히 들으십시오. 조국 혁신당 합당 논란 때도 대통령의 뜻을 팔아먹더니 이제는 사진 한 장 쓰는 것까지 시비를 걸며 대통령에게 정적들의 공격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건 충성이 아니라 명백한 해당 행위이자 대통령을 욕보이는 짓입니다. 이재명의 사진을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인가? 대통령의 권위를 깎아내리려는 내부의 적들을 즉각 색출하십시오. 당무 개입이라는 프레임에 스스로 갇혀 대통령의 손발을 자르려는 민주당 지도부의 멍청한 판단과 그 이면에 숨겨진 소름 돋는 갈등의 실체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앞서 민주당에서 이 공식 공문으로 내려보냈잖아요. 취임 전 대통령이랑 찍은 사진 쓰지 마십시오. 해결된 거죠, 그거? 이게 해결이 됐잖아요. 네. 우리 다 서울시장 후보들 나와서 다 씁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네. 정리가 된 것 같았는데 어찌됐든 그리고 공문 내려오고 나서 이거 사실 청와대의 요청이었어라는 보도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그 참모진 있는 텔레그램 방에 등판해서 누구야? 그런 사실 없잖아요. 정정보도 요청하시고 네. 국민일보에 그렇게 인용하게 말해준 그 청와대 고위 관계자 누군지 찾아서 감찰하고 문책하십시오라고 했죠. 네. 그리고 나서 그 해당 당사자가 그 이제 어쨌든 직접 그 보도가 나간 경위를 설명했다까지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전했는데 네. 그리고 나서 댓글에 난리 났잖아요. 범인 뭐 누구야 그러면서 등장했던 이름이 있었죠. 네. 홍익표 수석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제 홍 수석이 댓글로 욕을 엄청 많이 먹었는데 네. 일단 결과적으로 그 경위를 설명한 당사자분은 홍 수석이 맞는 것 같아요. 경위를 설명한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범인이요라고 했다기보다 그 보도가 나간 경위가 이렇습니다라고 이제 수습을 하고 정리를 한 당사자는 홍 수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어제 JTBC 방송에 나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들어볼게요. 대통령이 마치 그 선거 개입과 관련된 동영상 그런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경고 정도를 해서 주의를 줘서 그렇게 그런 걸 못 쓰게 하지 마라 이런 정도가 있었지 어떤 공문을 보내라든지 또는 모든 사진과 동영상을 특히 대통령 취임 이전의 동영상과 뭐 사진을 쓰지 말라든지 그런 요청을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원래는 대통령께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보냈는데 오히려 그것이 반대로 대통령께 누를 끼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당에서 한 것이지 청와대와는 협의를 했거나 관련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당내 문제이고 그래서 당대표로서 대통령께 결과적으로 누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사과드리고 네. 참 대통령 입장에서는 화나는 포인트들이 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예. 청와대에서 당의 메시지를 전달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선거 과정에서 선거 개입 얘기 나오고 뭐 하고 하면 대통령한테 피해가 되니 이제 그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좀 주의도 주고 좀 자제를 시켜라라는 정도의 원론적인 지시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어쨌든 당에서는 공문으로 이제 공지사항 땅땅땅 때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홍 수석이 그렇게까지 하라고 한 적은 없어. 좀 당에 좀 과잉 행태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런 해프닝이 있었던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고 오늘 아침에 정청래 대표가 직접 대통령에게 사과를 했죠. 누 끼치지 않으려 하다가 누를 끼쳤다. 저기 이거 봐서는 조금 당에서 과잉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홍익표 수석 말을 따르면 이게 이런 얘기일 거예요. 지금 선거가 과열되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대표 시절 전에 뭐 변호사 시절에 사진까지 올려서 마치 대통령이 본인을 지지한 것처럼 오인하게 한다거나 그다음에 대표 시절 이전에 뭐 정치인 이재명 대표 시절의 사람들과 스쳐 지나듯이 그냥 눈인사만 한 거를 가지고 마치 이게 대통령이 지지한 것처럼 한다거나 이런 행위들은 당에서 경고를 하라고 했는데 빈대를 잡으려고 했더니 초과상을 태워버린 거죠. 공문 내려서 다 쓰지 마.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뭐 이제 대통령 옆에서 뭐 비서실장, 수행실장 하면서 이렇게 동고동락했던 그 정치 후보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쓴 사람까지 억울하게 다 이제 전면 중단이 되다 보니 이런 반발이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 네. 업무가 좀 미숙했다.
당에서. 그래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이제 선거를 뭐 한두 번 해본 분들은 아닐까요? 당대표 아니면 뭐 사무총장 등등등 여러 당에 계신 분들이. 근데 당연히 이런 지방선거니 뭐 총선이니 할 때 대통령, 인기 좋은 대통령 사진 쓰는 거를 모르지 쓰죠. 않잖아요. 다 쓰죠. 예, 네. 그러니까 그거를 갑자기 근데 이런 대통령 사진 금지령 같은 거 일절 쓰지 마 이렇게 내린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걸 모르진 않았을 텐데 그냥 청와대에서 조금 뭐 불편한 기색 내비셨다고 이걸 그냥 이렇게 했다? 조금 이상하다. 그게 문제인 거죠. 청와대에서 불편했다. 네. 청와대에서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라고 당에서 해명을 한 게 이제 언론에 더 포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결론은 청와대하고 여당, 민주당과의 사이가 이렇게 매끄럽지가 않구나. 이 기조가 계속 유지되니까. 방금 하정우 수석 얘기도 했지만 결론은 그거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뭐 3고철에 5고철에 한다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뭐 유혹이 많은 것 같은데 작업이 들어오는데. 작업이라고 그랬죠. 예,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럼 뭐야? 당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사이에 이리 오너라, 네가 오너라 이 얘기구나. 이제 이거예요. 이게 자꾸 여러 버전으로 나오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참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예,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당청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증거, 뭐 갈등까지는 좀 뭐라 하더라도 신뢰 자본이나 소통의 스킬이 지금 넉넉히 제대로 구축 안 돼 있다는 건 여실히 보여준 에피소드라고 생각하고, 네. 뭐 서영주 대변인이 책임지고 광장시장에서 양쪽 모아서 술이나 좀 먹이면서 이렇게 좀, 그럴까요? 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맥을 좀 짚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게 좀 저를 찾아주십시오. 필요하다. 네. 네. 청와대에서 연락 주시면 제가 당과의 각오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종로 이런- 있으니까 이제. 네, 이런 식의 평론님 사실 홍보 그렇습니다. 금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홍보 일절 금지. 일절금 이거 안 돼요 이거. 고문 내려주십시오. 이 공문 내려지고 나서 이제 친명계 의원들이 뭐 우리 다 족쇄 채우려는 거야라고 하면서 그랬죠. 오히려 맞아요. 좀 이렇게 친명계 누르려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뭐 오해랄까요? 사진이 없나요? 뭐가요? 서영주 소장님. 아, 사진 있어요. 있어요? 네. 지금 푸사 뭐예요? 안 써요. 안 썼어요. 제 상근부 대변인 할 때 사진이 있는데 이제 그걸 떠나서 이게 이제 좀 기술적으로 당이 조금 이게 미숙했던 게 그런 거예요. 취지를 제가 설명을 하면 이렇게 관계성이 아주 두텁지도 않은데 두터운 것처럼 하면 속된 말로 사기잖아요. 네. 그래서 유권자를 속이는 거잖아요. 그런 행위는 찍어서 경고를 줘라. 그런 부분들이 선거의 어떤 과열 양상이라든지 공정성을 해친다. 이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얘기고 그러면 당이 그거를 찰떡같이 알아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구체적으로 해서 대통령과 영상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관계성 자체가 그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뭐 악수한 사진, 눈인사한 사진, 스쳐져 지나간 사진으로 대통령의 관계를 부풀리는 행위는 금지한다. 이 정도 했으면 이게 문제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의심의 눈으로 보는 분들은 청와대가 그런 오해 없게 해달라는 정도의 얘기를 이제 전격적으로 공문을 보내면서 금지를 시킨 게 친명계 출마자들의 발을 묶으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청와대 되죠. 핑계 대면서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 의심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를 당에서 좀 확실하게 좀 보여줘야 이런 오해들이 좀 없을 텐데 아직까지는 뭐 그게 아주 이미 명쾌하진 뭐 않은 것 경기도지사 같고요. 선거도 끝났고 아. 뭐 이제 국직국정은 다 끝났어요. 돌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 근데 오늘 이제 오해를 사실. 푸는 발언 하나 나왔습니다. 예? 그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 민주당 귀책 쌓여 있는 지역은 후보 내지 말라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일각에서 저희 뭐 방송 나와서 그 얘기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내가 네. 듣기로는 어쨌든 정청래 지도부에서 이제 조국 대표의 국회 입성을 좀 지원하려고 한다라고 들었다라는 이제 코멘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정청래 대표가 명확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민주당은 재보궐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낼 것이다. 전 지역구에 전략 공천할 것이다. 네, 그럼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서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그것도 텔레그램 방에서 60명 정도 이상이 있는 대통령과 고위직 관계자들이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그런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김동환 부위원장님, 네. 이거 관련돼서 현재 어떤 상황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속보 중 하나는 네. 일단은 어제는 이제 네네. 뭐 감찰 텔레그램 방에서 네. 왜 이런 대화가 새어나갔는지에 대한 감찰 지시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네. 조금 전에는 일단은 그 감찰 지시는 이제 없는 것으로 하겠다. 왜냐? 그 고위 관계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해명을 들어보니 네. 해명에 대해 뭐 납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도의 수준의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초 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한 것을 특정 후보에 대해 지칭을 했는데 이것을 당에서 좀 일반적으로 해석해서 일반화시킨 것 같다라는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그 중간의 흐름에 대해서 그냥 그 흐름을 그냥 이해를 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감찰 과정은 일단 일단락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에서 공문을 보냈고 각 시도당에서 후보들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취재를 좀 해봤는데 국회의원 신분으로 만약에 광역단체장에 출마를 하거나 기초단체장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조금 좀 더 긴장감이 덜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최고위 사진, 당대표 때 사진, 뭐 내란 광화문 때 사진, 그리고 청와대에서 찍었던 사진들, 또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만났던 사진들 아주 자유롭게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들은 영상을 사진을 편집해서 슬라이드 영상 편집해서 다 올렸어요. 공문을 받잖아요. 공문을 받았는데 그 영상을 전부 다 내립니다. 그 사진에 어떻게 했냐면 그 사진에 날짜와 시간을 다 기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이 아니고 과거에 당대표셨을 때, 과거에 정치인이었을 때 그때 나를 지지한 거 함께 했다라고 이 행위를 당한 겁니다. 일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현수막하고 명함은 그대로 허용한다고 했지만 많은 부분의 영상들을 다 내렸다가 날짜 썼다가 다 올리고 이것도 안 되는 곳을 진짜 다 내렸다고 합니다. 여파가 상당합니다. 김민주 대변인님. 이게 저는 이렇게 봐요. 대통령님이 일을 잘못하고 인기가 없으면 대통령의 사진과 대통령의 인연을 후보들이 안 쓰겠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그 얘기 하셨습니다. 아, 그렇죠. 네. 예. 그래도 대통령께서 일을 잘하시잖아요. 잘하시니까 쓰고 싶은 거는 인지상정인데 이게 크게 뭐 선거법에 걸리는 것도 아닌데 왜 네. 못 쓰겠는지 저는 물론 형평성을 강조하기 위한 당 선관위의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를 먼저 기준을 몇 개월 전에 했던가. 그랬는데 한참 선거 과정에서 괜한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대통령님을 자주 뵐 기회가 많았거든요. 네, 진짜 사진 찍어 놓을 걸. 저도 사진이 없더라고요. 원래 자주 뵙고 이렇게 아니, 만날 기회가 많으면 잘 안 찍게 되거든요. 아니 그 많은 현장을 다닐 때마다 항상 같이 다니는데 네, 그렇죠. 저도 사진 한 장이 없더라고요. 네, 심지어는 저희 의원실에도 가끔 오시기도 했는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지만 이거의 사건에 저는 더 심각한 거는 대통령께서 이 부분이 더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이게 뭐라고 했냐면 네네.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가 쓰지 말라고 했던 대통령 뜻을 전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사실 대통령의 말씀을 참칭한 거나 다른 게 없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최근에 있었어요. 합당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합당 그렇죠. 문제도 대통령의 뜻이라는 것이 퍼지면서 맞냐 안 맞냐 하면서 당이 굉장히 혼란으로 빠진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의 정무장관 역할을 하시는 분이 조정식 의원님이시고 그다음에 정무수석이 홍익표 의원이잖아요. 원내대표까지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하셨고 소통을 좀 강조하고 심지어는 대통령께서는 텔레그램 예전부터 텔레그램이나 뭐 이건 SNS 답장을 갖다 새로 한두 시까지도 다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직접 물어보던가. 그래야지 이게 자꾸 오해가 네. 쌓이고 하면은 한 번 또 이런 그 사건이 터지면 이 청와대와 그 당과의 관계가 굉장히 어색해지겠다. 또 이걸 이용하는 당내 권력 다툼이 좀 심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까지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선은 일단락 되기는 했는데 대통령께서 일단락 되기 전까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도에 인용된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감찰에 찾아낸 뒤 문책하라. 그리고 당 지도부가 잘못된 공문을 보내 공격받자 이를 청와대 의중이라며 넘기는 것은 국정 방해이자 정치적 악용이다. 그 후보자들에게 일종의 협박으로 느껴졌을 것이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당에서도 해명을 한 것이 어떤 특정한 사례가 있어서 공문을 보냈다. 그럼 일반적으로는요, 그 특정한 사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아니면 좀 공문의 내용을 더 축소한다든지, 근데 너무 광범위하게 사진과 영상을 활용하지 말라라고 공문을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너무 과하게 한 것은 아닌가요? 그렇게도 충분히 해석할 여지가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네. 일단 첫 번째는 이 대통령실 차원에서는 네네. 청와대 차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청와대 참모가 언론이나 누구를 통해서 말을 대통령의 의중인 것처럼 흘리는 것은 대통령의 의사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죠. 이걸 언론을 막는다고 하거든요. 언론을 왜곡하는 행위는 굉장히 이건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공직기강 차원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이걸 정당적 문제로서 환원을 하면은 설사 이 대통령의 고위 참모의 말을 이렇게 받아 안아서 이거를 일반화시킨 것이 네. 좀 과잉 해석 아니냐라는 비판의 여지는 전 충분히 있다고 봐요. 다만 한 가지, 그러면은 그 당이 청와대의 뜻에 반해 다른 행동을 했느냐, 그건 또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존중하면서 잘 해석을 해서 이것을 선거 사무에 잘 반영할까 하는 데 있어서의 왜곡은 좀 있었다, 과잉 해석은 있었다 네. 정도로 남기고, 저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앞으로 논란으로 계속 이끌고 나갈 필요는 좀 없다. 네. 선거 사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와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 이런 것들은 추후에는 일단 오늘 대통령께서도 한번 청와대에서도 일단락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 당내에서 있는 문제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톤 다운해서 이제 수용하듯 해석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냐. 맞아요. 자꾸 이것이 커지면은 대통령을 경노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대통령을 화내는 사람으로 만드는 이런 것까지 자꾸 막 연계되고 해석되게 되거든요. 저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경노하거나 화내는 캐릭터는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전혀 아니죠. 국민들 앞에서 네. 연설을 할 때 샤우팅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하는 분이고 사적으로나 아니면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회의 자리에 있거나 그럴 때는 너무나도 냉정하고 차분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말을 많이 듣고 질문을 하고 말을 많이 듣는 캐릭터임을 제가 옆에서 왜 많이 말씀드리냐면 봤는데 자꾸 이게 막 문제가 막 자꾸 커지면은 네. 이게 사람들이 이제 눈덩이처럼 커지다 보니까 청와대 해명까지 계속 연달아 꼬리를 물고 가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저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일이 커지면 안 되는 건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오늘 정도 수준에서 봉합하는 것이 맞다. 봉합하는 게 맞죠. 그런데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봉합하는 것은 맞는데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청와대 관계자가 얘기한 부분에 우리는 처음에 저도 어제부터 이거 누가 얘기했지? 누가 이렇게 대통령을 팔아서 얘기했지? 대통령도 본인의 이름을 팔은 것처럼 언론 보도가 이렇게 나왔고요.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좋은 의도로 얘기를 했고, 그러면 당에서 이것을 왜 왜곡해서 받아들인 것처럼 보여지지 이겁니다. 네. 그래서 후보들이 홍보 활동이나 선거 운동을 하는데 왜 위축되게끔 만들었는가? 이거를 명확하게 짚지 않으면, 여기서 무조건 봉합하고 명확하게 짚지 않으면 이런 비슷한 일들이 더 나옵니다. 그러면 친명계 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더 답답해하고, 반대인,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그 전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정치적 접점이 없던 사람들은 또 이 부분을 또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악용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수 대변인님? 이게 저는 물론 선거라는 거의 공정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제가 받은 중앙선관위 당 선관위 지침 중에 또 희한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 결혼도 해서 집사람하고 그다음에 아들, 딸도 다 성인이거든요. 그럼 선거법상 명함을 줄 수 있는데 그 혼자이신 분이 있어서 헌평성이 안 봐지니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돌리는데, 공정성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반대로 그동안 대통령과 함께 열심히 일해오고 대통령 대표 시절부터 함께 해온 분들이 그 공을 또 인정을 하는 게 또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그렇죠. 저는 그 부분에도 역차별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런 게 앞으로도 좀 걱정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로하는 사람을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참칭처럼 된 거는 이런 거죠. 뭐 이래서 대통령하고 조금 가까이 있으니까 대통령의 생각을 자기 멋대로 판단해서 그거를 얘기하거나 흘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돼요. 항상 보면은 제가 보좌관 시절에도 의원이 지나가다 그냥 반 흘리는 듯이 별 의미 없이 얘기한 거. 네. 오늘 메뉴는 국물 있는 게 좀 그런, 그거를 갖다가 의원님이 계속 네. 갑자기 국물 없는 뭐가 딱 나오고, 나 이거 먹는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괜히 과한 맞아요. 표현, 의전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국민주권 시대에 맞지 않아요. 대통령님 옆에서 가까이 오셔봤잖아요. 네네. 예? 기자님도, 진행자님도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 대통령 모셔봤기 때문에 대통령님 성격 그냥 얘기하세요.
그분은 그렇죠. 오해 사지 않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모시는 참모들이나 이런 분들도 조금 요번 사건을 기회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좀 해야겠다, 이래야겠다는 생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렇게 청와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안 나올까요? 아니, 간단하게 말씀 나올 부탁드립니다. 수 있겠지. 말이라는 게 또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아이고, 정치가 네네. 말과 글로 하다 보니까 네. 또 그리고 뉘앙스도 또 다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자꾸 해석이 넓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네. 정치에서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최소화하느냐의 그런 앞으로의 추후 과제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청와대 참모들은 원래 청와대 참모들은 어떤 정치인들은 참모들은 기본적으로 입을 닫는 게 좀 미덕인 측면이 있어요. 입 닫고 귀 닫고. 예, 네. 근데 어딘가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공식 채널이 아니라 기자와 그냥 친한 기자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것이 마치 청와대의 의지인 것처럼 이것이 우리나라의 정치사에서 묻 있어왔던 일이잖아요. 근데 뭐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절대 좋은 일은 없으니까 네.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좀 잘 방지하면서 갈지는 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좀 과제 아닌가? 대통령님의 오늘 그 감사 지시 이제 그만두라고 하는 거 보면 그 말씀을 이렇게 흘리셨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분도 실수였겠죠. 대통령을 이해하는 마음에서. 모두 다 과한 그렇죠. 중심인가요? 그게 이제 어떤 사고의 시작점 아니겠습니까? 과한 중심,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과한 해석, 그렇죠. 과한 압박, 그런 이런 건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는 생각이 말씀드리지만 듭니다. 저는 지금 국면에서는 톤 다운해서 네.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네. 당도 문제 제기가 있자 세부 지침을 조금 변경해서 네. 유연성 있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후로도 뭐 예를 들어서 이것이 현장에서 홍보 실무의 현장에서 좀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의견들을 당에다 네. 중앙선거 당 선관위에 제시를 하면은 또 유연성 있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실무 지침에 반영하지 않을까 저는 기대해 봅니다. 이번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제 당의 이번 지방선거를 이끄는 이게 모습을 보면 굉장히 그 꼼꼼하게 공정성, 네. 그다음에 사무라고 하잖아요. 이거 원칙을 이 강박에 가까울 정도 지키려고 애쓰는 맞아요. 게 정말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문제다 보니까 지금 과한 중앙선관위 지침들이 그래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공천 잡음이 예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가 네. 않습니다.